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교재 24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10장 소방사비가 나옵니다. 자, 소방사비. 여러분 소방사비는 어떤 이 자체를 여러분 이해한다기보다도 이 설비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인 개념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좀 쉬운 문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처음에는 어울지 몰라도 조금만 익숙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소화기구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소화기가 나와 있죠? 소화기예요. 자, 이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소화기를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바닥에 있는 거 있죠? 빨간색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여러분 기업번에 소형 소화기가 있어요. 자, 니은번에 보면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 소화기는 자, 불을 끄는 단위를 여러분 능력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얘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자,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면 돼요. 자, 다음에 여러분 대형 소화기는 중요한 건 여러분 봐요. 거기는 운반할 수 있는 운반대와 바퀴가 있는 거죠. 운반대와 바퀴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소화기가 여러분 크니까 여러분 내가 들고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왜 그 장 볼 때 여러분 캐리어 끌고 가는 거 있죠? 그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 얘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물론 좀 힘 좋으면 여러분 들고는 다니겠죠. 자, 하여튼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운반대와 바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여러분, 자, 화재가 여러분 A급 화재가 있어요. 아셨죠? A급은 A급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B급은 B급 화재를 얘기해요. A급 화재는 여러분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기름 화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A급 화재는 자, 능력 단위가 얼마라고요? 10단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B급은요 20단 이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 화재는 쉽게 끌 수 있으니까 10단 이상이면 되지만 기름은 더 끄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자, 20단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화재가 나면 얘가 화재를 감지해서 저절로 화재를 꺼주는 그런 장치가 여러분 자동 소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번에 보면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용어 정의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아셨죠? 기억번 보면 여러분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나와 있죠. 장치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요 분명히 요 표현이 나온다. 주거용 주방이라는 표현이 이 지문 안에 나와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 용어가 맞냐 안 맞냐 그거 골라내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못 외워도 되는 거야? 쓰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바로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주거용 주방이야 밑에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아셨죠? 그 분명히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은번에서는 자, 상업용 자, 주방 자동 소화장치 나오죠. 그러면 얘도 분명히 뭐가 나올까요? 상업용 주방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바로 뒤에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이런 표현이죠.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목들이 분명히 요 뒤에 안에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D급번. 자, 뭐가 나와요? 캐빈 인형. 여기. 자, 이건 자동 소화 장치예요. 여러분, 캐비닛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서류 보관은 철제로 된 그 있지? 그게 여러분 캐비닛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소화 가스들이 들어있어. 소화 액체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외부에 여러분 노출된 거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D급번에 보면 얘도 자,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 형태의 소화장치 또 나오죠. 자, 리을번. 이런 거 공부해야 말아요?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거 나오면 왜 틀려주냐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그냥 나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고 포인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리을번 갈게요. 가스 자동 소화 장치가 나와요. 가스 자동 소화 장치예요. 자, 얘도 이 표현이 있나요? 리을번에 보면 좀 이쪽으로 가면 가스계 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나왔죠. 가스니까 가스 종류, 계통을 갖다가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음번에 보면 여러분 분말이 나오는 거죠. 분말. 여러분 소화기 중에서 분말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 있죠? 그 소화기가 여러분 분말 소화기예요. 분말이 나와요. 자, 얘도 여러분 거기 보면 자,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비읍번에 보면 자, 고체. 자, 에어로졸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있어요? 에어로졸이라는 편이? 예, 있어요. 이거야,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아, 얘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 하시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을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 수학 규정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 아셨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인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거실. 여러분 거실을 어디 보고 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실. 여러분 건축에서 거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얘는 여러분 지금 소방 쪽에서 내리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건축 쪽에서는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을 거실이라고 정의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 즉 방도 거실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실도 거실이고, 그 다음에 주방도 거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실하고 여러분 정의가 없는 거야. 사무실도 거실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건 다른 거 없어. 거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나? 거주, 직무, 일을 보는 데 사무실이죠. 작업도 할 수 있어. 집회 모일 수도 있고, 자, 뭔가 놀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그러니까 거실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이 진짜 우리 집에 있는 거실만이 거실이 아니었어요. 아셨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을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거실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정된 거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거실이 굉장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화재의 종류 좀 볼게요.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여러분 화재의 종류가 있어요. 원래 이게 표로 나오는데, 자, A급 화재가 있어요. 자, B급 화재. 자, C급 화재. 그 다음에 K급 화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D급이 있다가 D급이 없어지고 K급으로 바뀝니다. 아셨죠?
자, A급 화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 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나무가 타면 여러분 일반 화재예요. 자, 유류는, 자, B급 화재 여러분 기름에 의한 유류 화재를, 자, 우리가 유류 화재죠. 혹시 여러분 가스가 여러분 불났으면 이것도 유류 화재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가스. 자, 그다음에 C급 화재는 여러분 전기 화재요. K급은 여러분 주방 화재입니다. 근데 왜 K급으로 써놨을까요? 키친. 자,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 화재가 날 때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면 기름이 과열돼서 화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거,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 요게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색깔 표기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왜 집에 있는 소화기 중에 분말 소화기를 뭐라고 적어 있냐면 A, B, C 소화기라고 얘기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분말 소화기는 A급도 끌 수 있고 B급도 끌 수 있고 C급도 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어떤 건 여러분 포말로 된 소화기가 있어. 포말. 거품은요. 걔는요 전기는 못 써. 왜요? 감전돼. 그래서 A고 B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화재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소화기 등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소화기. 기준이 있다고요. 자, 소화기 설치 기준에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인 소화기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소화기의 배치 기준에서 자, 기역방 각 층마다 설치해야 돼.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게 여기 건물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각 층마다 기준을 봐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특정 소방대청물의 각 포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 자, 보행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행거리예요. 여러분 혹시 수평거리라고 들어봤어요? 그럼 보행거리는 어떤 뜻이고 수평거리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잘 봐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소화기를 배치할 때는 잘 보실래요? 여러분 소화기가 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럼 보행거리를 따져요. 보행거리가 뭐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벽을 관통을 못하죠. 왜 못해요? 벽이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걸어서 여러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화기가 여기 있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걸어서 갔다 오는 거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거리가 여러분 보행거리예요. 근데 수평거리는 이거 관통한다? 이거 관통해. 그러면 수평거리죠.
이게 수평거리라고. 그래서 수평거리와 여러분 보행거리는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시험 문제 만약에요 수평거리라고 나오면 요거 틀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보행거리야. 수학에는 무조건 여러분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보행거리인데 자, 이게 소형 수학일 때와 대형 수학일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형 수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소형 수학일 때는 여러분 20m 이내. 자, 이내마다 설치를 하는 거고 대형일 때는 30m마다 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 정도만 좀 보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수화기는 어디 높이까지 높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거 설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설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설치 높이는 여러분 1.5m 이내입니다. 잠깐요. 여러분 우리 1.5m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1.5m, 1.2m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1.2m, 1.5m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세요? 가슴 아래? 잘 보세요. 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높이가 1.2m 아니면 1.5m야. 1.2m, 1.5m. 내가 잡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여러분 1.2m에서 1.5m 사이에 아셨죠? 그 위로 올라가면 너 만지지 마 이런 뜻이야. 위험해 이런 뜻이라고요. 너 높이가 너무 높아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상 뭐 문제가 되면요. 얘보다 1.2m, 저 1.5m보다 더 높게끔 만들어요. 숫자가. 그 다음에 1.2m, 1.5m보다 이게 그 숫자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만질 수 있는 최대 높이야. 여러분 얘는 관상용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 높은데 1.5m보다 너무 높은데 올라가 있으면 너 이것은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요. 평상시에 만져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갖다 써야 되는 높이니까 이거보다 낮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게 그 높이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여기가 왜 나왔냐? 여러분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뭔지 아세요? 주방. 그러니까 주거용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파트예요. 하셨죠? 아파트에 보면 그것도 여러분 위에 자 어디가 있냐면 우리 그 렌지 있죠? 가스렌지. 거기 보면요. 위에 그 싱크대 장을 열어보면 어떤 거는 여러분 초록색으로 어떤 데는 파란색 액체 타입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게 분사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조건은 아파트의 각 층 세대별 주방 및 주방 그런가 아파트의 각 세대별의 주방에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 여러분 오피스텔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무용이기 때문에 물론 주방도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용 용도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층 이상이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오피스텔은. 아셨죠? 그래서 이상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에는 자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기준만 먼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소방 시설의 유형이 있는데 소방 시설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비의 자 유형 정확히는 여러분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존재합니다. 5가지.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소화 설비예요. 자, 소화 설비는 잘 보세요. 얘는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설비예요.
설비가 소화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화설비 종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화기구가 있네. 자, 소화기구는 여러 개, 뭐 소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소화, 확산소화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도 있는 거죠. 주거용, 상업용, 캐비닛용, 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 아까 보셨죠?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스프링클러도 있네요. 직접 불을 다 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설비, 즉 물을 뿜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설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은 여러분 물 분무 소화설비에서는 여러분 저게 정확히 물 분무라고 해서 이게 딱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번에 보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할로겐, 할온 소화설비나 여러분 할로겐 화합물 및 자, 이런 건 여러분 같은 겁니다. 할온이나 할로겐이나 같은 거예요. 아셨죠? 할온이나 할로겐이나 같은 뜻이라고요. 할온 소화기 또는 할로겐 소화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가스 소화기입니다. 아셨죠? 얘들은. 자, 분말.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소화기가 되는 거죠. 얘들도 직접 불을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요즘 시험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아직도 여러분 총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종류를 엮거나, 자, 소화설비에다가 자, 여기 연결하는 게, 자, 할로겐 소화설비 이렇게 엮어놨어.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와. 여러분 할로겐 소화설비도 여러분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여러분 무조건 종류를 공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화설비가 뭐지? 이 정의를 먼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종류가 나와봐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까지는 직접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보설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보설비는 화재시 소리 또는 빛으로 등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거죠. 설비가 여러분 경보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얘는 자,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원래 이 감지기는 여러분 자, 나중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면 자, 물론 여기도 자, 단독 경보 설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경보 설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단독 경보기가 나오냐면 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감지기는 감지기인데 원래 감지기가 하는 역할이 화재를 알려서 자,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신호를 갖다가 다른 데 줘. 그 신호를 받았고 막 배를 울려주는 거죠. 근데 얘는요, 지가 감지해서 지가 소리를 울려줘. 그래서 먼저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사각 경보기,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통화 감시 설비, 누정 경보기. 여러분 8번에 누정 경보기, 10번, 9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 있죠. 여러분 요거 좀 잘 좀 봐주세요. 다음 중 소방용 경보 설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방용 경보 설비가 아닌 것 하면 여러분들 8번과 9번이 보기에 들어가면요, 얘들부터 틀렸다고 여러분 먼저 찍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요? 거기 누정 경보기는 여러분 어느 설비예요? 전기 설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 가스 누설 경보기는 뭐예요? 이건 또 가스 설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자, 이거 소방용 경보 설비에 들어갑니다. 자, 누전이 뭐죠? 거시기 하는 거야. 또 그 다음부터는 몰라. 누수가 뭐예요? 그럼 누전은요? 진짜 그 개념이 없으니까 또 누전이 뭐지?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 배관에서 물이 새면 누수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선에서 여러분 그 전선으로 여러분 밖으로 전류가 새면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소방 쪽에서 여러분 화재가 나면 꼭 소방서에서 감시가죠. 그래서 누전에 의한 화재라는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누전이 생기면 전선에서 여러분 전류가 빠지면 여기서 스파크가 터진다고. 그 스파크에 의해서 여러분 뭐가 생겨요? 화재. 그러면 이거 전기설비로 구분해야 돼요. 자, 소방설비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설비에 구분되는 거예요. 아셨죠? 가스입니다. 가스가 누출이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저 8번과 9번은 자, 이게 전기와 가스 쪽에가 아니라 자, 여러분 소방 쪽에 있는 경보 설비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안은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재는 안 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심지어는 여러분 저도 자 뭐 부주의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잠깐은 여러분 부유한 사이에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피난. 자, 과거에는 여러분 이 구조라는 표현이 없었었어. 그러니까 도망만 가는데 여러분 급급한 거지.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화재가 나도 다 도망가기 바쁘지만 어떤 분들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어. 자, 그래서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도망갈 때 문제는 내가 저층부가 되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층부가 될수록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 여러분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가요? 50층 갖고 뭐 전망이 좋네. 전망이 좋으면 뭐 할 거냐? 화재가 났어. 어떻게 할 건데?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옥상에서 올라가서 죽은 분들도 많죠. 옥상이 어떻게 올라? 그러면 50층에서 여러분 화재가 났어. 근데 50층이 꼭대기층이야. 아니면 40 몇 층에서 화재가 나고 다 올라오는 거죠. 옥상에 올라가면요. 안 죽나요?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지금 위로 막 올라갈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아파트 중간에 여러분 구멍을 뚫어놓죠. 한 세대를 안 짓고 구멍을 뚫어놔. 이게 피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냥 그 비싼 아파트를 왜 구멍을 뚫어놨을까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이 공간이 여러분 도망가다가 여기서 피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방화구로 구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옥상 올라가는데 옥상 문이 잠겼어. 어디로 가요 이제? 또 꼬실라 지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공간을 분명히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습니다. 5층 가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 화재가 여기 나면 자 어떤 분들은 뛰어내리는 분도 있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대변해서 이제 자 그 도망갈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설비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거기도 뭐가 있어요? 구조대도 있고 왕관기도 있어요. 여러분 왕관기 보셨죠? 자,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자 이걸 여러분 벽에 구착해 놓죠. 그다음에 여기 딱 왕관기가 있어갖고 자 박스에 여러분 왕관기 갖고 있죠. 이런 것도 자꾸 한 번씩 타봐야 되는데 그죠? 실전을 대비해서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이 아니에요? 근데 10층에서 막 타고 내려가면 뭐라고 할까요?
한 번씩 타고 내려가면. 참 진짜 실전에서 이러면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실전에서 문제는요, 내가 마음만 떴고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줄이 짧대. 가다가 줄이 끊어졌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점검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자 그것도 좀 그래 하부구도. 자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한번 여러분 페이지 249페이지 있는 그 표가 하나 있죠. 표. 자 그럼 화재 안전 기준 사항. 자 지하층에 설치하고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자 3층 이하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4층에서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피난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게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피난 사다리와 피난용 트랩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게 여러분 피난 사다리와 피난용 트랩. 어라 이것은 전층에 다 쓰네요. 전층에 다 쓸 수는 없죠. 3층 이하에서는 지하층까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피난 사다리, 피난용 트랩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대, 자 구조대, 왕관기, 피난교, 자 간이 왕관기, 공기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3층 이하까지는 쓸 수 있는데, 여러분 4층에서 10층까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3층 이하에 쓸 수 있지만 여러분 4층 이상부터는 못 쓰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피난용 트랩과 자 미끄럼대는 못 쓰는 거죠. 혹시 미끄럼대 어디서 봤어요? 애들 유치원. 애들 유치원 보면 여러분 외부에 외부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여러분 만드는 미끄럼틀이 있죠. 그걸 애들이 타면 안 되는 거죠. 어쩔 때만 타야 돼요? 화재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타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4층 이상, 10층 이상 이하에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여러분 공기 안전매트 있죠. 이건 전부 다 지금 자 지하층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안전매트 아파트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아파트? 관리실이에요? 관리실 가면 분명히 없을 건데 어딘가 잘 놔뒀어. 여러분 얘 혼자 가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왜요? 큰 게 아니라 크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두 사람이 될까? 에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운반기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져왔다고 칩시다. 누가 불어야 돼요? 소장은 힘없으니까 2번만 불고, 과장은 좀 한 3번 불고 이래야 되나요? 그 펌프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관리실 직원도 모를걸요? 봐요. 그러니까 지레짐작하지 마시라니까. 별도의 펌프가 있어야 돼요. 하셨죠? 그럼 펌프만 있으면 뭐야 이제 전원이 없는 걸. 뭘로 할 거예요? 이런 게 참 진짜 이런 게 분명히 있어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위해서라면 이제 이런 게 전용 세트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 뭐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리어카에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펌프 있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는 무슨 비상발전기예요? 여러분 전원 닐선 있죠? 전원선 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100m나 200m짜리를 거기다 전용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도록 공용부에서 끌고 오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관리소장으로 오래 계시려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자꾸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분기마다 아니면요, 자 뭐 봄철하고 아니면 가을철에 여러분 물 청소하죠. 뭘로 해요? 소방 옥내수화전 열어서 하죠. 옥외수화전 열어서 한단 말이에요. 제발 가끔씩 하세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펌프가 작동이 돼. 그 펌프를 안 돌리면 여러분 얘는 불나기 때만 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혹시
사놓고 한 10년 동안 안 써놓고 안 탔어. 시동도 안 걸었어. 한 10년 후에 걸리면 걸릴까요? 그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은 여러분 자꾸 운전해 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거기서 여러분 뭐가 운전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리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줘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써야 돼요. 여러분 요거 저 공기 매트 있죠? 공기 안전 매트. 한번 펴보라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거 여러분 혼자 필 게 아니라 동대표 좀 몇 사람 부르는 거죠? 너도 한번 해봐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 있고 자기들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 운반기구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전용으로 있어야 돼. 전용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름철 같은 데 가을철 같은 데는 여러분 이게 내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겨울철 되면 이게 전용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화재가 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선, 그 다음에 펌프 항상 준비해놓고 한번 펴보는 거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 사진 다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소방 안전교육이 된다? 되고 있나? 우리는 이렇게 나는 소방 안전교육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야 혹시 니들이 불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펴줄게. 걱정 말고 뛰어내려. 이런 거죠. 혹시 알아요? 그거 가다가 또 터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일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소방서에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일지가 자꾸 있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좀 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자꾸 넘어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일지도 없지. 매트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 불 안 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이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전기, 여러분들이 전기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니죠? 환전해서 안 주는 걸. 그 다음에 단수됐어요. 누가 문제예요? 상수사업본부에서 물을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소방은 여러분 지금 지들이 냈다? 그쵸? 자기들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한테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 왜? 내가 옥내수화전 쓰려고 하니까 펌프가 안 돌았어. 펌프가 안 돈다는 얘기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소장 책임이에요. 아셨죠? 벨이 안 울렸대.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소장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화재 안전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 사람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게 여러분 또 소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장이 책임져야 돼요. 괜히 장 붙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자꾸 자 실제로 한 번씩 해보고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여러분 인명구조기구가 있어요. 자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자 공기호흡기, 인공수생기.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있어요. 과거에는 없다가 이게 생겼다고요. 자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은 화재가 났을 때 자 이쪽으로 가는 도망가는 자 곳이야라고 표시해주는 등이 여러분 유도등이 되는 거죠. 피난 유도선도 있고 피난 구도 유도등도 있고 통로 유도등도 있고 객석 유도등 다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좀 할 겁니다. 아셨죠?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즘은 여러분 문 입구 주변에 보면 랜턴 있죠. 랜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백마 동시에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피난 구조 설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 시 자 도피 및 자 인명 구조용 재료죠. 설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야. 여러분 소화 용 물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대표적인 게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나오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여러분 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지금 251페이지 5개 소화전 있죠?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처럼 비슷하게 생겼네요. 개처럼 생겼어. 이게 지금 검은색 부분이 여러분 땅속에 묻히는 거고 그 윗부분이 여러분 빨간색이야 원래 칼라로 보면. 여러분 왜 우리 도로 인도 쪽에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얘들이 보이죠? 여러분 저거 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방관이. 어떤 용도로요? 여러분 공용부위에서 여러분 그럼 얘는 물이 어디서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상수도에 연결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상수도. 자 소화 용수설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급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자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상수 소화 용수설비예요. 자 그다음에 소화수도 있고 여러분 저수조 같은 데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파트에도 여러분 그 저수조 메인 저수조는 소화용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5번째 소화 활동 설비예요. 자 그러면 소화 활동은 뭐냐? 여러분 불을 끄는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결론 여러분 얘는 직접 자 소화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불을 못 끄는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요. 자 도피나 또는요. 자 소화 활동 시 자 도와주는 설비예요. 이걸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제연 설비라 나와 있죠. 여러분 제연은 연기를 제거한다는 표현이 제연이에요. 아셨죠? 뭐라고요?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제연 설비라고 돼 있죠. 사진 있죠. 여러분 저거 보셨어요? 어디서요? 여러분 어디서 주로 많이 보냐면 승강기 옆에 보면 저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 쟤는 뭐 하는 건데 화재가 나잖아요. 저걸 화재가 나면 화재가 인식을 하면요. 저기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송풍기가 돌아. 큰 송풍기 돌아서 여 밑에서 여러분 갤러리 있죠. 저기 밑에 루버 거기서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온다고. 어떤 물이냐 불났는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왜 나와? 여러분 연기를 제거해야 내가 도망갈 때 그 연기를 안 마시는 거죠. 여러분 화재가 나면 열에 의해서 제가 화상 입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질식이 먼저 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중에 타도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몰라. 걱정 안 해도 돼. 자 문제는 이런 제한서니까 화재는 끌 수는 없죠. 불은 못 끄잖아. 근데 어때요? 도망갈 때는 도움을 주겠죠. 자,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말 그대로 여러분 연결해요. 뭘요? 송수관을. 송수는 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왜? 자, 여러분 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저 구멍이 2개짜리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저게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 가면 여러분 화단에 여러분 2개 연결돼서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연결 송수관 설비의 대표적인 자 이렇게 보는 송수관 설비인데 자 이런 것들은요 물을 보내주는 설비예요. 아셨죠? 얘 가지고 불을 못 꺼. 왜? 얘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보내주는 관이에요. 아셨죠? 여기 뚜껑 연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누가 쓰려고요? 소방관들이 써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물을 다 써버렸어.
이때 여러분 불을 조금만 있으면 불이 조금만 더 공고해지면 끄겠어. 그럴 때 소방차가 여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차 펌프로 밀어버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8층이면 8층, 9층은 9층에는 여러분 방수구가 있어요.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 그 밸브를 연 다음에 거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자 연결하면 그쪽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런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자, 연결 살수 설비 마찬가지고 비상 콘센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비상 콘센트 보셨어요? 여러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있다니까. 대부분 어디냐면 여러분 옥내 소화전 있죠. 옥내 소화전 상단 열어보면 그 상단 안에 여러분 요거 비상 콘센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비상 콘센트 요즘은.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쓰는데 저건 누가 쓰기 위해서 만드냐면 소방관들이 쓰려고 만든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아셨죠? 소방관들이 쓰는 거예요. 예? 아, 청소할 때 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누가 쓰려고요? 소방관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게요.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자, 소방관끼리 여러분 통신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예요. 연소 방지 설비. 연소가 뭐죠? 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방화문? 여러분 방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이, 이런 말 안 썼을 텐데요. 방화하고 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개판이네, 그죠? 네. 그렇게 알려줘도 맨날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 여러분 내자가 뭐예요? 버틸 내자. 자, 불에 견디는 게예요. 얘는 불에 안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화는요 불에 타요. 단 일정 시간 후에 타요. 이게 더 이상 쉽게 개념을 제가 설명 못해요. 그럼 방화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안 타도 일정 시간 후에 열이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천도씨 넘어가면 녹아버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버텨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문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방화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철로 만들었으니까 천도씨가 넘어가면 녹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방화라는 표현을 그때까지는 견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소 방지라는 얘기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설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방화문, 방화샤타.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가면 요즘은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넓어. 그래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각 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죠. 그럼 문제는 한쪽에서 화재가 나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방화샤타가 내려와요. 방화샤타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타려면 너 여기만 타. 그래서 그 구간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화재를 어때요? 더 끄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갇혔다? 해필? 그러면 또 안에 가서 꼬실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방어님 내리면 방어문이 어떤 화재가 감지되면 방어문이 내려올 때는 전체 같이 내려와요. 아셨죠? 그걸 무리하게 밑에 여러분 지나가지 마세요. 혹시 다리가 하나가 꼈어? 그럼 그 부분만 타는 거죠. 여러분 방화샤타가 여러분 모터 힘으로 내려와요. 아셨죠? 그 때문에 여러분 잠자면 거기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서울 모 역에서 여러분 그 밑에다가 노숙자가 자고 있었는데 방화샤타가 오작동 돼 갖고 내려와서 그 사람이 깔려 죽었어. 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닌데 샤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면요 완전히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에 문이 설치가 돼. 문이 있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요. 있어야 왔다 갔다 하지. 그다음에 불 끌어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셨죠? 문이 있는데 왜 밑으로 가다가 끼어가지고 뭐 중내산에 그러냐고요. 그쵸?
이런 건 여러분 지금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합격을 했다? 근데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꼬시를 만들자고. 그럴 수도 있죠.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을 쉬었다가 내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셨죠? 기다려요. 그게 내려오는 시간이 여러분 한 30초 이내에서는 다 내려오니까 그 30초 가지고 여러분 절대 중내산에 안 하니까. 그래서 자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자 소방 설비 또는 소방 시설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인데 자 소화 설비는 직접 불을 끌 수 있고 경보 설비는 자 소리나 빛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설비, 피난 구조 설비는 자 이렇게 화재를 도피하거나 또는 자 인명 구조용 설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소화 용수는 소화용 물 설비, 소화 활동 설비는 직접 불을 못 끄지만 자 도피나 소화 활동할 때 도와주는 설비가 바로 여러분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럼 종류까지는 처음에 종류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몇 번 여러분 읽다 보면 이거 맞아 얘는 이쪽으로 구분하고 이쪽으로 구분하고 이쪽 구분하고 이쪽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를 구분하라고 나오니까 먼저 종류를 구분하려고 먼저 애쓰지 마십시오. 하셨죠? 이 개념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상당히 쉬워진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여러 번 성질만 급해. 그러다 보면 요거 잃어버리니까 서로 섞여도 못 찾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사실 틀려줄 필요는 없는데 틀려주니까 자꾸 요즘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잠깐 먼저 쉬었다가 이제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